세상을 바꾼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상을 원합니다. 왜 다들 그 상을 못 받아 안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가 어떻게 세상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파괴한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 그리고 평화상을 만든 사람.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있었고,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석을 깨는 게 너무 힘들고 느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망치로 쳐야 했죠. 하루에 몇 미터밖에 못 나갔어요. 그때 니트로글리세린이 등장합니다. 1847년에 이탈리아 화학자가 처음 만든 물질입니다. TNT의 1.5배, 화약의 수십 배,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불안정한 겁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터지고, 조금만 충격을 줘도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나라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운반을 아예 금지시켜버리게 되었죠. 강력하지만 쓸 수 없는 물질. 이걸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벨 가족은 좀 특별했어요. 폭발물이 일상인 집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 지뢰를 만들어 러시아 군대에 납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은 어릴 때부터 폭발물이 일상인 집에서 자란 겁니다. 노벨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화학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죠. 유럽 최고의 과학자들한테 보내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1864년, 비극이 찾아옵니다. 노벨의 실험실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그 중에 노벨의 남동생 에밀도 사망자 중 한 명이었어요. 21살이었습니다. 노벨은 무너졌습니다. 동생이 자신이 만든 폭발물 때문에 죽은 거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이 왔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근데 노벨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연구했습니다.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동생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그리고 1867년, 드디어 다이너마이트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비밀은 규조토였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흙인데요.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키면 액체가 고체가 된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뇌관으로 터뜨리면 됐으니까요. 노벨은 이름도 멋있게 지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들어는 보셨죠? BTS. 그건 농담이고요. 그리스어로 힘이라는 뜻이라네요. 다이너마이트 덕분에 수에즈 운하가 뚫렸습니다. 알프스 터널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전 세계 철도망이 빠르게 깔리고 인류의 건설 속도가 수십 배 빨라졌습니다. 노벨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전 세계 90개 공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이너마이트는 전쟁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노벨이 원하지 않았어도 군대가 원했죠. 사람을 죽이는데 이보다 효율적인 것이 없었으니까요. 노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발명품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전쟁을 못할 것이다. 근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생길수록 전쟁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노벨은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 재밌을 것 같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땡큐. 앞으로도 역사가 숨긴 진실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1964년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상도 나의 글을 제도화할 수 없다. 상을 받는 순간 자신이 권위에 포섭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1973년 레득토, 베트남의 정치인. 이 사람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어요.
베트남에는 아직 평화가 없다. 평화상을 받기엔 현실이 너무 참혹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노벨상을 받으려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받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누가 더 대단한 걸까요? 자, 이제 한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은 왜 노벨상을 못 받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비가 부족해서, 기초과학이 약해서, 단기 성과 위주의 교육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노벨상은 보통 연구를 시작한 지 2030년 후에 받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빠른 경제 성장이 목표였죠. 그러니까 지금 못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럼 앞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연구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2030년 후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계속한 연구. 그런 연구들이 나중에 세상을 바꿨습니다. 노벨상을 받겠다고 연구하면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노벨상, 과연 공정합니까? 수상자의 70% 이상이 미국, 영국, 독일 출신입니다. 아시아 전체를 합쳐도 10%가 안 된다는 거죠. 노벨 문학상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언어와 문학이 있습니까? 근데 수상자 대부분이 유럽 언어권입니다. 2018년에는 성추행 스캔들로 시상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권위 있는 상이 맞습니까?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상위원회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좀 일렀다고. 노벨상은 완벽한 상이 아닙니다. 서양 중심의, 기득권 중심의, 그들이 만든 기준으로 주는 상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노벨상에 목을 매는 건 결국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누구한테요? 서양한테요? 우리가 이 정도 된다고?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서양이 만든 기준으로 서양한테 인정받으려는 겁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폭탄 만든 사람이 만든 상이 전 세계의 국뽕 경쟁 도구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노벨상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AI 관련 연구자들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AI가 직접 연구를 합니다. AI가 논문을 씁니다. AI가 신약을 개발합니다. 그럼 노벨상은 누구한테 줍니까? AI한테 줍니까? AI를 만든 사람한테 줍니까? 노벨상 위원회도 아직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AI가 암을 정복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빈곤을 없애버리면 인간이 만든 상이 의미가 있습니까? 폭탄 만든 사람이 만든 상이 AI한테 추월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었습니다. 자기 부고 기사를 읽고 충격받아서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이 1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브랜드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 상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보다 자신의 신념이 중요했던 사람들. 노벨상이 대단한 상이냐고요? 맞습니다. 대단한 상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상이 없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하는 사람입니다. 노벨상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폭탄 만든 사람이 만든 상이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역사의 불편한 진실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